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계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계보감 주제는 바로 애기 똥풀 백굴채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풀숲에 노란 꽃이 군락을 이뤄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애기 똥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이름도 독특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애기 똥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기 똥풀은 양귀비과 애기 똥풀 속에 속한 다년생 풀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노란 꽃이 피어 있어서 쉽게 눈에 띕니다. 애기 똥풀이란 이름은 신선한 줄기를 꺾어보면 노란 즙이 나오는 것이 마치 애기 똥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애기 똥풀은 저풀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래서 줄기의 즙을 유즙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까치다리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씨앗이 들어있는 작은 콩깍지처럼 생긴 깍지가 몇 가닥씩 올라온 모습이 마치 까치의 다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는 애기 똥풀을 보통 셀란딘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향과 매콤한 맛을 내는 유즙 때문에 악마의 우유, 데빌스 밀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애기 똥풀의 유즙 냄새를 맡게 했다고 하는데요. 애기 똥풀의 즙에 진정작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기 똥풀의 한자 이름은 바로 백굴채입니다. 백굴채란 이름은 중국 명나라 때 서적인 구황본초에 처음 나옵니다. 구황본초는 기근 때 구황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을 정리해 놓은 서적인데요. 그런데 이후 한의서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보이는 약초가 왜 누락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독성이 강해서 식용 혹은 약용하면서 효능과 독성 사이에서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굴채는 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나물이나 반찬으로 여기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백굴채를 기록한 서적으로 구황본초 이후 서적으로 유일하게 야채박록이 있습니다. 야채박록도 명나라 때 서적인데요. 잎을 깨끗한 흙에 버무려 삶아서 익혀 하루를 묵혔다가 물을 갈고 잘 헹궈서 기름과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섭취 방법을 보면 백굴채의 쓴맛 성분이나 독성을 제거해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굴채는 약간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있습니다. 백굴채가 최초로 기록된 구황본초에는 맛은 쓰고 약간 맵다라고 했습니다. 사천 중약지에는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독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백굴채는 진정작용, 기침 억제, 근육 경련 억제, 복통 억제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약 대사전에는 진통하고 해수를 멈추며 이뇨,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 위장의 동통, 황달, 수종, 개선, 창종, 뱀이나 벌레에 물린 교상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선은 옴과 같은 기생충에 의한 피부 질환을 말하고 창종은 피부가 헐거나 종기처럼 나타나는 병증을 말합니다. 그러나 백굴채는 간 독성이 있어서 내복에 주의해야 합니다. 백굴채는 외용제로서 소염, 진정, 가려움증 억제, 점막 보호 작용이 있습니다. 중국 식물지에는 개선약과 소종약으로 외용하려면 생즙을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본초하기는 줄기의 즙은 사마귀를 제거하고 각종 피부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백굴채를 말려서 물에 끓인 후 그 물로 씻어줘도 좋고 얼굴에 난 기미나 여드름, 염증성 피부질환에 세안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마귀에는 소독된 란셋으로 찔러 여러 번 자잘하게 상처를 낸 후에 줄기의 노란 즙을 수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바르면 말라서 떨어집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도 줄기 속에 노란즙을 바르면 바로 진정됩니다. 예전에 저녁 무렵 아내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정강이에 벌레를 물렸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거의 쇼크가 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가 산책 중에 발견했던 백굴채의 줄기를 꺾어서 즙을 발라주자 바로 진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익히 백굴채의 노란색 유즙에 진통, 진경, 마취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백굴채 줄기 유즙의 주요 성분으로는 상기나린, 켈리도닌, 프로토핀 등의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한 화합물로 식물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대부분 쓴맛 때문에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독성분입니다. 또한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으로 인해 백굴채는 위에서 언급한 진통, 진경, 마취 작용과 함께 항염, 항균, 면역 조절, 항궤양,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시에 독성을 띱니다. 백굴채의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굴채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세포에도 세포 독성이 강하고 간염과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능과 안정성 평가에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굴채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외용제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외용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즙은 눈의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강 자극으로는 입안이 화끈거림, 구역감, 구토를 일으키고 호흡기 자극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백굴채의 독성은 건조시킴으로써 크게 감소합니다. 본초학에서는 건조된 상태로 해서 1회 복용량을 2에서 8g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가정요법으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적은 용량이라도 임신, 수유 중인 여성 및 12세 미만 어린이,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절대 금합니다. 노란 예쁜 꽃을 피우며 앙증맞은 이름을 가진 애기똥풀의 성질이 사납습니다. 애기똥풀은 앞서 양귀비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자생하는 매미꽃과 피나물도 양귀비과에 속합니다. 이들 식물에도 공통적으로 애기똥풀의 알칼로이드 성분과 동일한 클리토핀, 프로토핀, 켈리도닌 등의 독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줄기를 자르면 노란색 유즙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미꽃과 피나물도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 뒤따른 법입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효능 못지않게 안전성 또한 중요합니다. 애기똥풀은 독성이 강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섭취나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애기똥풀 백굴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